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0월 28일 두산 퓨얼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승 하락을 또 반복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또 좀 급락 비슷하게 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종목들이 막판에 좀 하락을 많이 했고요. 코스피 0.5%, 코스닥 0.87%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둘 다 매도를 좀 하면서 여전히 이제 증시에는 어떤 방향 없이 횡보를 좀 하고 있다. 이런 구간에서 이제 횡보를 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주가는 좀 약세를 띠는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241선 밑에 계속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진짜 이 거래 대금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너무 떨어지네요. 네. 이제 거래량이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의 연중 최저치를 찍을 정도의 그런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증시에 지금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요. 그래서 다우라든지 나스닥은 이미 이렇게 V자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렇게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메리트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메리트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약세를 띌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하락세가 이미 먼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미국이라든지 그런 증시는 좀 후발주자로 따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지수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3,000포인트 아슬아슬하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만 좀 주의 있게 계속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는 또 이틀 연속 이렇게 양매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샀다가 팔았다 하지만 결국엔 금융 투자 물량이 대부분이고요.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종목, 이 투자자들, 특히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은 몇몇 종목 제외를 하고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증시에서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된다면 확실히 우리나라 증시는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증시가 떨어질 때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이 중턱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꺾일 때쯤에는 다시 한번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종목이 다 내려가는 건 아니죠. 확실히 이제 관심 받고 있는 종목은 또 이렇게 장이 좋지 않을 때도 결국에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런 종목들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도 코스닥 또 올라갈 듯 말 듯 하면서 일정 부분에서 계속 이제 저항을 받는 모습이죠. 이렇게 이제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41선 위에서 좀 자리를 잡았는데 얘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1선 위로 들어주면서 좀 추세 자체가 전환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역시 코스닥에서 또 이틀 연속 매도나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고요. 해외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좀 침체기로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우, 니케이 상에 전부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마지막에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었네요. 자,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3원 정도 내리면서 일봉으로는 그래도 하락세를 조금 멈추고 이 1170원 정도에서 또 이제 자리를 좀 잡는 모습인데요. 자, 그래도 21선이 좀 꺾이면서 환율의 이 급상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 가격대를 보았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한 상황이고요. 이런 데서 이제 좀 자리를 잡다가 또 한번 추가적인 더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계속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증시 10년물 국채 금리죠.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오늘 미국 주식 국채 금리 이제 1.54%, 그래도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열심히 이제 올라가다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고점까지 채 찍지 못하고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은 그래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압박이 완화가 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덕분에 또 미국 선물이라든지 유럽 선물이 조금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자, 내일 우리나라 증시 금요일인데 또 어떻게 움직일지 금요일마다 이제 좀 증시가 좋지 않은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금요일에는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보고 네, 마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보겠습니다. 오늘 4,300원 하락해서 7.8% 하락을 했고요. 56,600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도 막판에 좀 급락을 해버리면서 좀 7%, 7.8%까지 하락을 해버리는 상황이 왔고요. 오늘 증시 전체가 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뭐 크게 피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의 가격은 59,000원으로 300원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를 좀 했고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또 비슷한 고점에서 또 음봉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 두산 퓨얼셀의 패턴이 좀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저항선을 좀 그어 본다면 이런 자리죠. 55,000원 정도? 그 정도 자리가 저항선으로 확실히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지금 쉽게는 넘어가지 않는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추세적인 그래프를 본다면 이렇게 하락선을 이제 이었을 때 하락 상단이 하락 이 저점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저점 라인을 지켜주는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저점 라인을 그었을 때 이렇게 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내려간다면 이제 48,000원 정도까지도 하락이 가능한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느 때와 같이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준다면 또 이제 이런 자리 55,000원 자리 그런 자리들을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결국에 이제 크게 올라가는 그 자리가 나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1선과 이 주가가 모두 수렴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도 어느 정도의 그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두산 퓨얼셀 계속 수소 연료 전지와 함께 좀 좋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간이 약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런 자리들을 저는 뭐 메워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런 라인들 있죠. 아까 말씀드린 48,000원 라인이라든지 그런 라인을 좀 이제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산 퓨얼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눌림목이 올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상 241선이라든지 121선이라든지 이런 주가 이평선들 자체가 지금 다 모여 있는 상태이고요. 한 번은 이제 주가가 좀 변동이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봉상으로도 굉장히 밀집되어 있죠. 그래서 한 번은 이 움직여야 될 텐데요. 아래로 움직일지 위로 움직일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뭐 외국인 10만 주 정도, 기간 6만 주, 7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사실 뭐 어제 매수했던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매도하진 않았습니다. 엊그제죠.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왔던 그 물량에 대해서 뭐 거의 매도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또 주가는 급락을 해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매수 세력이 받쳐주지 않는 선에서 뭐 이렇게 뒷심에 또 와르르 쏟아버리니까 적은 물량이 쏟아져도 받쳐주는 세력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크게 하락을 해버리는 거고요. 오늘 연기금 조금 팔았고요. 지금은 뭐 두산 퓨얼셀 오늘은 뭐 크게 움직임 있는 세력은 없었습니다. 뭐 최근에 투신이 좀 사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조금 뭐 매수를 하는 방향인데 일단 그래도 한번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은 움직임이 나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의 이 누적 수급을 며칠 전에도 이제 확인을 좀 했는데요. 결국에는 기관과 외국인은 누적 합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주가를 횡보시키는 그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는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연기금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100만 주 가까이 이미 선제적으로 매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뭐 여유롭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눌림목이 올 때마다 네, 매수 기회가 충분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두산표열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었죠. 자, 두산표열셀의 실적이 네,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76억으로 뭐 전년 대비해서 좀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 38.9%. 그래서 뭐 매출은 1226억, 영업이익은 76억 원으로 뭐 이렇게 나왔고요. 뭐 거의 컨센서스와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이버 상으로도 원래 87억이었나 그 정도가 이제 컨센서스였던 것 같은데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 수주 감소 여파로 이제 이렇게 영업이익이 감소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수주량이 늘어나고 또다시 실적을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올해 4분기는 3분기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계속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두산표열셀은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 CHPS가 도입되는 오는 2022년 이후 다른 재생에너지와 경합 없이 발전용 연료전지를 공급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회사는 이제 9월 국내 최초로 발전용, 지난 9월이죠. 연료전지를 해외 수출하는 성과를 달성을 했고, 국제까지로 뭐 이렇게 트라이젠 모델 사업화를 또 SK에너지와 공동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또 앞으로도 이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계속 시장이 확대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SK에너지와 이제 두산퓨얼셀 이렇게 또 협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형 연료전지 활용 기술을 이제 협력하기로 했고요. 두산퓨얼셀은 수소 충전형 연료전지 트라이젠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과 연료전지 생산을 담당을 하고 SK에너지는 뭐 트라이젠에서 발생한 수소 차량이 주입이 가능하도록 순도 99% 이상의 고순도 수소 정제 기술을 뭐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국제 과제를 이렇게 같이 맡은 것 같고요. 이렇게 기업 간에 협력을 좀 하면서 더 좋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연료전지 시장이 뭐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두산퓨얼셀이 이 매출액을 살펴보게 되면 분기별로 이제 점점 매출액을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56억 이제 저점을 찍고 1,300원 늘어났고요. 올해 이제 예상 매출액이 4,650억이기 때문에 또 이 4분기에는 또 이제 1,700억 정도 그 정도는 나와야지 이 매출액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보다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다만 거의 유사하고요. 4분기에는 이제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뭐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두산퓨얼셀 지켜볼 거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도 좀 많이 주가를 수렴시킨 상태에서 자,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한번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두산퓨얼셀 그 아까 저점 라인에서 반등을 해주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